안녕하세요. 코틀린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는 안드로이드 5.0 때 추가된 뷰인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를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이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가 레거시 쪽에 포함된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레거시 쪽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뭐 사용을 해도 다 되긴 되지만 얘네를 개선한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쓰세요 라는 의미로 레거시 쪽에 레거시 쪽으로 옮겨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를 봤을 때 구현하는 게요 거의 똑같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리사이클러 뷰입니다.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를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을 하실 때 얘를 리스트 뷰처럼 보여줄 것인지 그리드 뷰처럼 보여줄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스트 뷰는 어댑터를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현이 리스트나 그리드 뷰에 비해서는 약간 더 복잡하지만 하지만 항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또 기능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요. 우리가 리스트 뷰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 그거를 그 정도를 이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리스트 뷰를 쓰시고요. 뭐 디자인이랄지 뭐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구성해서 가겠다 하시면은 리사이클러 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들은 반드시 항목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를 설정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이거를 안 하시면 화면에 아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띄워주시고요. 자, empty activity에 next 그리고 얘는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activity underbar main.xml 띄워주시고요. 텍스트 뷰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constraint layout에서요. 마우스 클릭, 자, convert 뷰 해주시고, linear layout에 apply 해주시고요. 자, linear layout의 오리엔테이션을 vertical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붙여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라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컨테이너스에 가시면 리사이클러 뷰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셔서 라이브러리 세팅해 주시고요. 자, 완료가 되셨으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클릭해 주시고 얘 아이디를요. 얘 아이디를 자, 리사이클러 1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이제 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 홀더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시는데요. 자, 얘도 리스트 뷰처럼 어떠한 레이아웃 파일을 가지고 항목들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목 안에는 뭐 이미지 뷰가 있을 수도 있고 텍스트 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뷰들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뷰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뷰들, 이 뷰 객체들의 주소값을 관리하는 클래스가 바로 뷰 홀더입니다. 리사이클러 뷰는요, 리사이클러 뷰는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항목 안에 들어있는 뷰 객체들, 이 뷰 객체를 관리하고 있는 뷰 홀더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을 해서 항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클래스는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 클래스 내부에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리사이클러 뷰는 리사이클러 뷰.어댑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요.
클래스를 작성해서 어댑터를 구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메소드, 또 이런 메소드를 구현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실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을 디자인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와 문자열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항목을 만들 텐데요. 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이미지 중에 이 국기 그림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요 드로우업을 여기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드롭을 골라주시고 OK 누르셔서 자,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지 추가해 주시고요. 자, 먼저 항목을 즉 리사이클러브의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레이아웃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클릭 U의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얘는 로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엘리먼트는 리니어 레이아웃 해주시고 OK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 리니어 레이아웃 클릭해 주시고요. 얘 오리엔테이션을 호라이즌탈 설정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커먼에 있는 이미지 뷰를 먼저 드래그해서 붙이도록 하겠고요. 윗맵에 IC 언더바 런처 골라주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다음에 이미지 뷰 클릭해 주시고 웨이트를 지울게요. 웨이트를 지워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라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항목을 만들 텐데요.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게 되니까 여백을 좀 줄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패딩으로 검색하겠습니다. 패딩으로 검색해 주시고요. 요거 펼쳐 주시고 한 10dp 이 정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항목 하나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K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부터 먼저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img res는요. 얘는 이미지들의 리소스 아이디를 담겠습니다. 이 리소스에 관련된 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int 어레이로 해주시고요. r.드러블 폴더에 있는 img 플래그 1 res 폴더에 드러블에 있는 플래그 2 자, 플래그 3 플래그 4 플래그 5 플래그 6 플래그 7 플래그 8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데이터 1은요. array of 해주시고 자, 토고 프랑스 array of입니다. 자,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일본 독일 브라질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댑터는요, 직접 구현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첩 클래스로 만들게요. 자, 얘는, 자,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 클래스입니다. 자, 이너 클래스. 자, 리사이클러 어댑터.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뷰 홀더 클래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너 클래스는요. 먼저요. row.xml 가셔서 이거 클릭해 주시고 이 아이디를 다 변경을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아이디는 row 이미지 뷰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텍스트 뷰는 row 텍스트 뷰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row.xml의 이미지 뷰의 아이디는 row 이미지 뷰
그리고 텍스트 뷰의 아이디는 로우 텍스트 뷰.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KT 가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얘 클래스는 뷰 홀더 클래스란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얘는 생성자로 매개 변수를 하나를 받을 겁니다. 바로 raw.xml을 가지고 만든 뷰 객체 있죠? 그거를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받는 이유는요. 이거 Alt Enter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얘는 리사이클러 뷰 홀더라는 클래스를 상속 받으셔야 되시는데요. 자, 얘의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로 얘를 넘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로 넘겨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 얘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리사이클러 어댑터 안에서 이 홀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요. raw.xml을 가지고 뷰를 만든 다음에 그 뷰를 여기다가 전달해 주도록 할 겁니다. 해서 항목 뷰 내부의 뷰 객체의 주소값을 담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var raw 이미지 뷰는요. 자, 아이템 뷰 여기서 그냥 raw 이미지 뷰 하시면 됩니다. 자, var raw 텍스트 뷰는요. 아이템 뷰 raw 텍스트 뷰 이렇게 해서 객체의 주소값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이미지 뷰와 raw 텍스트 뷰는요. 이 raw.xml의 아이디가 요걸로 우리가 아까 바꿨었죠? 그래서 요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가 자동으로 추가가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홀더 클래스를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자, 얘도 자,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에 제네릭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제네릭은 홀더 클래스의 타입을 제네릭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뷰 홀더 클래스 골라주셔서 이렇게 제네릭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텐데요. 자, 홀더 클래스의 항목 구성을 위한 홀더 뷰 홀더입니다. 뷰 홀더 객체가 필요할 때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뷰 홀더 안에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과 그리고 뷰 객체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항목 번째에 뷰 홀더 객체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항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on create 뷰 홀더 클래스고요. 여기에서 뷰 홀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항목으로 사용할 뷰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아이템 뷰는요.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인플레이트 해주시고요. r.layout.row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raw.xml을 가지고 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뷰 홀더 객체입니다. 뷰 홀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뷰 객체가 일로 전달이 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뷰와 텍스트 뷰 객체의 주소값을 이 변수에다가 담아두는 겁니다. 이 프로퍼티에다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에 얘를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자, 항목 구성을 위해 사용할 뷰 홀더 객체가 필요할 때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으로는요. 자, on bind 뷰 홀더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뷰 홀더를 통해 항목을 구성할 때 항목 내의 뷰 객체에 데이터를 세팅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홀더 객체가 넘어오고요. 홀더 객체 안에는 각 뷰들의 뷰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항목의 인덱스 번호가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자, 홀더 안에 있는 로우 이미지 뷰 안에 img alias에 있는 포지션 번째 이것 점 set 이미지 리소스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음에 홀더 점 로우 텍스트 뷰 점 텍스트는요 데이터 1의 포지션 번째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메소드입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의 항목 개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get item count 그래서 return 자 img alias의 개수를 넘길게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어댑터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리사이클러 뷰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오류가 나져 있는데요. 여기 괄호가 빠졌네요.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어댑터 객체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발 어댑터 1은요. 자, 리사이클러 어댑터 객체 생성해 주시고요. 자, 리사이클러 1점 어댑터는 어댑터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자, 실행해 주시고요. 시면 안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요. 항목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거를 설정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를 통합한 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뷰처럼 보여줄 것인가, 그리드 뷰처럼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1점 레이아웃 매니저는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그리고 여기다 컨텍스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리스트 뷰처럼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만 쓰겠다 하시면은 사실 리스트 뷰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리사이클러 1점 레이아웃 매니저는요.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 디스 넣어주시는데요. 얘는 몇 칸짜리 그리드인지 그 개수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2개라고 할게요. 자, 실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2개짜리로 나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리사이클러 1점 레이아웃 매니저는요. 자, 스태거드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일단은 개수 넣어주시고요. 컬럼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버티컬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그리드랑 똑같이 보이죠?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2칸 해주시고요. 이거를 호라이젠탈 세팅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 가로 방향으로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스크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항목 하나가요. 그 길이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 2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다가요. 문자열을 길게 작성해 주세요. 하고요. 일본 여기다가요. 자, 문자열을 길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
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하고요. 여기에 길이 차이 때문에 높이가 다른데 그리드니까 똑같은 높이로 격자가 다 맞춰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걸로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그냥 자기 사이즈에 맞게 뷰가 딱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각 뷰마다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해서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SNS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애는 글이 길면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애는 짧으면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에 리스너 세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얘는 그 뷰를, 즉 항목 뷰를 클릭을 하면은 이벤트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리스너 방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이 리사이클러 어댑터 안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되십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얘도 자, 저기다가요. 자, 그냥 이 뷰 홀더 가지고 할게요. 뷰 홀더 가지고 여기다가 온 클릭 리스너를 구현시켜 주시고요. 여기다가 온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항목을 터치했을 때 몇 번째 항목을 터치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뷰 텍스트는요, 데이터 1에 어댑터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해 주시면은 현재 터치한 항목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 아이템 뷰에다가 리스너를 세팅해 줄게요. 그래서 아이템 뷰 set on click listener 주시고, 여기다가 홀더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구현한 이유가요. 여기에서 여기 내부에 있는 뷰의 정보를 가져다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홀더에다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이벤트 처리가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리스트와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 대신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게 리사이클러 뷰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가 제공하는 정도로만 쓰겠다고 한다면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를 쓰셔도 됩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기본적으로 어댑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시고 세세한 기능 하나하나를 직접 다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오히려 작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가 그리드 뷰 그 정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을 해서 다 구현을 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배치되는 모양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요. 현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